그 조민당, 조국 민주당 이 합당 제의 관련된 여진이 저는 이거 막 1, 2주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청래의 쿠데타인가? 뭐 뒤늦게 청와대에서는 우리도 좀 논의를 했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방 세게 얻어맞고 약간 네. 그 졌는데 안 진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부두부두 떨면서 한 대 팍 맞았는데 청와대가 이재명이 그걸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모양 빠지니까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었어 하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아주 뒤숭숭합니다. 제가 딱 기시감이 들었던 게요. 사실 청와대, 특히 정권 대통령 측근 사람들은 입이 없잖아요. 말을 못 합니다. 언론에 대고 무슨 청와대 핵심 관계자, 뭐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기사 나가면 욕먹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당무 개입하고 이렇게 또 비판을 받기 때문에 말을 극도로 아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기시감이 드냐면 그런 불쾌감을 여러 사실관계들을 특정 언론을 통해서 릴리즈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해명을 또 하거든요. 자, 그 목요일 날 정청래가 아침에 기습적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조국혁신당에게 합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몇 시간 안 지나서 우리 TV조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야 홍익표가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개딸들아 지금 정청래가 청와대한테 반기를 든 거야 라고 사실 사인을 준 거예요. 이게 제가 대통령실에서 좀 정모를 했던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또 언론들이 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진짜 몰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수습을 한다라고 하면서 아니 우리가 아예 몰랐던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기류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한 형식은 조금 글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불편한 기류가 나타났고 이제 이런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누가 대변을 하냐? 당내 친명계 인사들. 그리고 이번에 친명계 등에 업고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 강두구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세게 때렸더라고요. 강두구 의원이 이거 최고위 회의하면서 20분 전에 말했고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정청래가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했다. 그래서 엄청 세게 때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 줄 잘 서는 걸로 넘버원이라 할 수 있는 이현주 의원도 최고위원인데 이런 식의 합당에는 반대한다면서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주중에 이 발표가 있었던 직후부터 또 민주당 제 나름대로의 또 정보원들 관계자들과 또 깊게 소통을 해봤습니다. 자, 몇 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정청래는 이제 끝났다. 정청래가 반기를 든 것이 맞다라고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정청래는 사실상 이제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차기 총선에서는 이거는 뭐 컷오프 당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 이 정도의 기류가 읽힙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좀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겪었던 그 한동훈 정청래가 바로 민주당의 한동훈이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근데 아직 멀었어. 민주당 얘들아 아직 멀었어. 우리가 당한 거에 비하면 너네 이제 시작이야. 딱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세 발의 피다. 한동훈이 한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정청래가 뭐 아직 뭐 특검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막말로 30표 빌려주잖아요. 제2호권 무력화시키고 특검 통과시킬 수 있어요. 민주당이. 조국당이랑 만약에 합당하잖아요. 그러면은 190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석만 빌려주면은 저기 특검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목줄 쥐고 있는 건 여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청래가 그런 짓거리까지 하면 그때 한동훈이랑 비교하는 거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지금 부글부글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민주당 주요 관계자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정청래가 목숨 걸고 당대표 연임하려는 이유가 당대표 연임이 안 되면 정청래는 대표를 한 번도 못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컷오프 된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민석을 총리에 앉혀놨다가 서울시장 안 보낸 게 당에 보내서 대표시키고 당 장악하려는 거잖아요. 총선 당대표 시키려고. 그러면 1번으로 정청래부터 날린다. 정청래는 문재인, 김종인 체제 때 한번 컷오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손혜원이 국회의원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을 계속 장악해서 다음번 당대표가 되느냐 마느냐가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참 정청래도 되게 또 결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그 지도부 오찬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뼈 있는 한마디라고 언론은 표현을 합니다. 반명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뼈 있는 얘기거든요. 지지자들한테. 이거 사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자다. 그렇게 물어보면 어느 바보가 반명입니다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냐면 공개된 장소에서 야, 너 꿇어!
그러니까요. 굴복시킨 거예요. 숨성맹세해라 이 자리에서. 되게 자존심 상하는 짓을 시킨 그렇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 정청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우리 모두가 친명이요. 우리 모두가 친청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청이라는 게 중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친정청래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친청와대다. 이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또 오버랩이 되냐? 아니, 이재명이 문재인 찾아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이 이제 반문이시냐?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 모두가 친문이죠라고 했던 게 이재명의 이 위트 있는 받아치기였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모두 친명이자 친청이다.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청래는 이미 루비콘강 건넜습니다. 이재명을 꺾지 못하고 당대표 연임 못하면 정치 생명 끝나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 지형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저는 사실 좌파 커뮤니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딴지일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친명 지지자들이 대부분 장악을 했고 유일하게 좀 친청 플러스 이제 친 김어준 이 이제 호응을 하는 거 딴지일보인데 정청래가 딴지일보에 또 계속 글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마저도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니, 글 올릴 거면 여기저기 다 올리든가 특정 커뮤니티 뭐 딴지일보 같은데 올려가지고 이건 대놓고 좌표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명청 갈등은 갈 때까지 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걸 물어봤어요. 그 몇몇 분들한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가 지방선거 대승하기를 원하지 않겠네요. 대승하면은 연임에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합니다. 하나같이. 그 얘네 지금 스텝 꼬인 거야. 이게 스텝이 꼬인 게 이 조국당은 뭐예요? 네. 친문당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당원들이 한 10만 명 있다고 쳐요. 네. 그런데 원래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 차려는데 따라 나간 사람들은 예. 더 열성적인 당원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전당대회 때 투표를 다 합니다. 그렇죠. 네. 굳이 작은 당까지 따라 나갈 정도면. 그럼요. 완전 그러면 감성이죠. 네. 정청래가 지금 하는 게 1인 1표제잖아요. 예.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하, 조국당 다 흡수하겠다. 그럼 조국당 그 표가 나 전당대회 때 당대표 만들어주는 표인 거예요. 어허. 그 대의원 표는 다 이제 이재명 말 들으니까 싹 무력화시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민석이 다음번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 표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그 중앙인가 어디서 1인 1표제가 한번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정청래가 또 2대1로 이겼어. 맞아요. 비등비등하구나. 그렇죠. 여기에 내가 조국당 한 스푼 한 10만 명 넣으면 네. 나 당대표 또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조국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 당권 정청래 네가 먹어. 나 대권으로 갈게. 그거죠. 조국과 김민석은 차기 대권주자 경쟁자예요. 네. 근데 정청래는 지가 야망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청래를 대권주자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딱 맞는 게 그렇죠. 청래야 너 어차피 다음번에 대표 안 되면 총선 공천도 못 받고 컷오프고 나가린데 나랑 손잡고 당권 먹고 공천 지분 나눠 가지자. 나 대권주자로 밀어. 이거를 정청래 조국 둘이 했을까요? 저는 그 뒤에 문재인이랑 김어준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다들 김어준을 지목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해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찬은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네. 지금 좀 스피커로서 그리고 이제 당내 좀 조직 정치의 좀 수장으로서 상황 노릇을 하는 것은 김어준 그리고 문재인이다. 이건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딱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권을 가기 위한 핵심은 당권, 그중에서도 이 총선 때 거수기들, 좀 홍위병들을 전면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총선 당대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청래 연임을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우리 당이 질 거라고 생각도 안 들지만 그 홍준표 시장 시절 때처럼 거의 뭐 2대 15 이 정도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럼 정청래 연임을 민주당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능성을 보여준 당대표를 우리가 굳이 안 찍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진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게 그럼요. 그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고 없죠. 네. 아마도 비등비등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을 지켜내고 네. 강원도와 충청에서도 저는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요. 그러면 그 책임론이 누구한테 가느냐? 정청래와 이재명이 서로 싸워요. 야, 너 때문에 졌다. 청와대에서는 당대표 때문에 졌다. 그렇죠. 당에서는 경제 너네가 폭망하고 부동산 올라갔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 그렇죠. 이 피 튀기는 혈전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도 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랑 이 의료개혁 잘 나갈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좀 꺾이는 것처럼, 근데 지 때문에 꺾인 건데, 꺾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이종섭 때문에, 황상무 때문에, 뭐 대파 때문에, 그러고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어중간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이미 자기가 정치적으로 면책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해요. 그러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정청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아요. 아니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당원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운 같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잡음만 생기고 당내 이제 혼란만 생기고 또 이제 환율 관리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부동산 개판 치고 또 야 검찰 수사 보안 수사권 제대로 개혁하라 그랬지 내가 이러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불협화음들 조각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이른바 이제 당정 갈등, 내부 총질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팝콘 뜯으면 된다. 저는 그래서 그냥 그 단일 대우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투쟁할 전선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그대로 냅두면 네. 단일화 문제도 골치 아프고 그렇죠. 조국이 출마했을 때 또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들이 약진을 해버리면 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뒤통수 맞는 게 되고 그 멸콩천사 우리 후원회원분들께 특별 혜택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일거항전 우승자 출신이고 국악 트로트 요정인 김다연 트로트 가수 아실까 모르겠어요.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멸콩천사분들께 증정합니다. 네, 멸콩천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1월 31일 전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1월 31일에 추첨을 통해 총 50분, 부산 콘서트 15명, 대구 콘서트 15명, 서울 20명, 15만 원 상당의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네, 이번 티켓은 멸콩TV 1004명, 멸콩천사 멤버십 가입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010-9939-11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그리고 이 외에도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은요. 네이버 티켓링크 검색에서 개별 예매가 가능하니까 우리 트롯 요정 김다연 씨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서 공연하거나 부산에서 공연하는 거 보러 갈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이나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날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이해관계가 겹쳐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굉장히 부글부글 끓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내가 낙점한 후계자는 김민석인데 그렇죠. 정청래든 조국이든 김민석의 방해자가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시점에 나온다라고 해도 정청래와 승부를 했을 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김민석 총리의 서사를 실어주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잘 나가는 상황을 또 배격할 수밖에 없는 이 이해관계 분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선거 막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여당의 이 화약고 상태의 당정 갈등의 상황을 우리가 적절히 조리하는 것도 야당의 실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내전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 합당 과정에서 합당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중구난방으로 내부 총질 시작되고 네. 전당원 투표하면은 그게 뭐 한 번에 통과될지 부결될지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골치 아픈 내전은 이제 시작됐는데 그럼요. 우리는 내전 종결됐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에서 한동훈 의결만 딱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똘똘 뭉칠 일만 남았다. 맞습니다. 저들은 그 내전으로 어떻게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게 네. 합당을 해도요. 맞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면 서울에서 구청장 출마하려던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제 싸우게 돼요.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우리 합당했으니까 지분 내놔라. 민주당은 너 뭐냐 짜져라. 그렇죠.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또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보들 간에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 충성 경쟁 있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어떤 스탠스를 정하기 앞서서 그 자체가 혼란이에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겠나. 이 교통 정리가 안 된 극한의 혼란 상황. 그러니까 권력의 구심점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딱 리버스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모든 여당의 대표가 네. 그게 뭐 우리가 집권할 때든 민주당이 집권할 때든 대통령 의중 같은 거를 존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장은 어쨌든 당대표가 찍어요. 그럼요. 공천장을 주죠. 정청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광역단체장들에게 네.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비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선거 이제 그 결정난 직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승을 거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정청래의 편이 많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당대표가 진두지휘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장수의 승리다라고 할 건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미묘한 새싸움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공천 때 누구 사람을 심느냐가 양극화된 권력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공천 갈등과 파동이 필연이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을 때 내 편 들어줄 만한 광역단체장 나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을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자중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발 내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우 포문을 정청래가 열고 그냥 네. 포 한 발 쐈을 뿐인데 예, 막 다 튀어나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네. 한기호부터 해서 막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한준호부터 해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라앉을 것인가? 저는 이 좌파 유튜브 스피커들도 네, 지금 이제 내전에 돌입했다고 분화가 봐요. 됐어요. 그러니까 네. 김어준은 이거를 커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참에 이 김어준을 제끼고 개딸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보니까 약간 이동형이나 매블쇼 뭐 그 스픽스. 밑에 나오는 이제 사장 남천동이나 네. 요새 친명계에서 핫한 유튜버들은 이걸 비판하더라고요. 오호. 그러면 이 좌파 유튜버들끼리의 내전으로 쟤네들이 서로 갉아먹는 이 싸움도 우리가 한번 재밌게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 딱 우파 유튜버들도 한때 그랬었거든요. 네. 윤한 갈등 당시에는 사실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분화가 되는 그림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우파 유튜버들 중에 장동혁 대표 비토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네. 이미 거의 다 영향력이 미미하게 소멸해버렸어요. 배신의 그렇죠. 한 수 우리가 그냥 정리해버렸고 네. 지금 장동영한테 딴지 거는 인간들 국민과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기가 힘들죠. 당원들이 네. 장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유튜버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연 소멸을 하고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근데 좌파들은 그렇지가 않다. 양쪽 다 여전히 세력이 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사람들 간의 갈등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양분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자중질환의 씨앗이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이제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최고위 의결 이후에 예. 아마 이 쌍특검을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도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좀 어떤 방향으로 투쟁해서 자꾸 물타기 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흔들어서 이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야성과 사실 처절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께 얼마나 이 사안이 엄중하고 야당이 처절하게 싸우는지를 보여주고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 단식이 왜 성공했냐? 우리가 또 주중에 다른 여론조사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그 공정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또 이제 펜앤마이크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통일교 특검 찬성률 80%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천 헌금 의혹도 특검해야 된다? 60%대 중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물론 국민들의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야당 특히 야당의 대표가 8회 가까이 이렇게 강력하게 단식 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이어받는 수단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목요일날 장동혁 대표께서 관악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그 직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민의힘이 강력한 이 투쟁 노선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 저는 보이콧 그 자체가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23일부터 일단은 이해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의 실책을 샅샅들이 속속들이 우리가 여론에 호소를 하고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지지율을 흔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 대여투쟁의 핵심은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 정권의 지지율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미 끌어올라 있는 이런 특검 찬성 여론들을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 정부, 우리 야당이 야성을 보여주고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 여러 투쟁의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예. 그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의총에도 한 45명밖에 안 왔는데 절반도 안 왔죠. 목요일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병원으로 가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장동혁 대표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투쟁할까 하는 의총에도요. 네. 50명 왔대요.
도대체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요, 진짜로. 당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당이 부끄럽고 싫어요. 아니, 수요일에 의총 때 사람 적어서 성호성 원내대표가 화내고 그 기사 나오고 저희도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했는데 네. 하루 뒤였던 목요일 날 50명 왔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뭘 기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국민의힘 중심으로 우리가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보고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거지. 네. 이 국회의원들이 배떼지 불러가지고 기득권처럼 하는 걸 보면 빨리 이런 분들이 저는 본인들이 우리가 다음 총선 때 공천장을 주든 안 주든 자진 납세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만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 이런 식으로 정치할 거면 배지를 왜 답니까? 아니 300자리밖에 없는 이 자리에 그 귀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당 힘들 때 당대표 힘들 때 흔들기나 하지. 정작 당에 정말 사람 필요하고 이 원내에 강력한 지지가 필요할 때는 얼굴 코빼기도 우리가 지금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거를 정부 여당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도 코빼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성이 필요하고요.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또 2차 특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특검이 무서워서 못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걸 의도해서 특검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면책 특권은 왜 있고 불체포 특권은 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라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은 스피커들은 뭐 안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대여투쟁하고 싸울 이런 목소리 냅니까? 아니, 아니잖아요. 우리도 엄청난 정치 보복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과 이런 걸 다 감당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발언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하면서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다, 무슨 뭘 하겠다 난리를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실 저희 당직 있는 거 말고 그냥 자연인입니다. 맞아요. 아무런 공적인 특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스피커들이 처절하게 싸우는데 아니 공직에 있고 이 4년 동안 모든 이 의정 활동에 대한 이런 의무로 양으로 다 보정이 되는 그리고 9명 보좌진까지 부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태하면 어떡합니까? 수사 무서워가지고 못 나선다? 저거 핑계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지금 계속 특검 만들어가지고 3차 특검, 4차 특검 하면은 2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겠네요? 다음 총선까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발 나와서 싸울 때는 싸우시라. 이런 강력한 이 어떤 읍소를 제가 당원들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이지만 장동혁 대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그 목숨 건 결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예. 그리고 싸워야죠. 우리 멸콩천사 행동하는 천사 명예 회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당원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국민분들이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떼라는 그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그대로 네. 제대로 안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채찍을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당근을 아낌없이 줘야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기득권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주말에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멸콩TV 라이브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또 멸콩천사 회원가입으로 힘을 좀 보태주시고요. 박민영 대변인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 많이 졸으셨을 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이제 한 화요일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장 대표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 보내야 된다. 지금 당장 옆에 가서 병원에 가시라고 설득을 해달라.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며칠 지나서 목요일 거의 오후가 될 때까지도 계속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켜보시는 이 마음,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저한테 절절히 다 전달이 됐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가 다 물론 장동혁 대표만큼 처절하게 같이 이렇게 굶주리면서 이 곡기를 끊고 투쟁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감정적인 동기화는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정말 힘겨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힘겨운 한 주가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정말 우리 값진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한 주 동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분 대통령 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결기와 이 끈기 그리고 이제 사실 고집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바로 뚝심이라고 봐요. 그 뚝심, 이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것.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진짜 리더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장동혁 대표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낀 분들이 정말 많아졌을 거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노텐도홀을 가득 채운 그 꽃다발들을 보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도 장동혁 대표를 좋아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찐으로 목숨 걸고 단식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일체감을 느낀. 그러니까요. 이제 장동혁 가는 길이라면 나도 물불 안 가리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엄청 늘어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정말 이 웅담즙을 씹고 정말 이 똥물에 구르면서도 꽃을 피우기 위한 정말 처절한 투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덕 대표께서 그 레토릭을 쓰셨잖아요. 꽃이나 나나 이 물 한 모금에 물 한 잔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고 꽃도 그에게도 꽃이라고 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 아니었겠어요? 동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맞아. 이제는 우리가 그 꽃이 물뿐만 아니라 햇빛도 쬐어주고 양분을 먹고 정말 쑥쑥 자라서 꽃을 더 화려하게 피울 수 있는 이제 그날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